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오늘은 6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소단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파트 해보겠습니다. 244쪽이네요. 예, 물질의 특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겉보기 성질, 맛, 색, 냄새, 결정, 모양, 굵기, 촉감 뭐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다. 순물질과 혼합물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르다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밀도하고 용해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피, 질량부터 해볼까요?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질량도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요. 그런데 부피당 질량인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부피부터 좀 보죠. 부피는 볼륨, 크기, 사이즈,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그래요.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이 있습니다. 1리터가 1000ml이고 1세제곱센티미터, 1ml, 1cc는 같은 크기입니다. 눈금 실린더, 부피를 측정하려면 눈금 실린더, 눈금이 있어야 돼요. 피펫. 이게 스포이트 위에 고무 없고 되게 큰 거, 되게 큰 스포이트, 고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피 플라스크, 플라스크에 눈금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피를 측정합니다. 모양이 일정한 고체는 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고요. 액체의 부피는 눈금 실린더, 메스 실린더라고도 하죠. 눈금 실린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액체를 놓고 그 눈금을 읽으면 되는데요. 눈금은 물 같은 경우는 요 아랫면을 읽어주면 돼요. 아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내려와 있거든요. 요 아랫면을 읽어주시면 되고, 눈높이는 그 눈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쏙 올라가 있어요. 수은은 그 가운데 올라간 면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눈금을 읽을 때 30, 31, 32이잖아요. 최소 눈금이 1이네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에 써 있습니다. 뭐 32.0ml, 32.1ml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가 문제인데, 이런 건 실로 매달아요. 물에 뜨는 거면 그 철사로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뭐 물에다가 담궈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체의 부피만큼 액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를 최초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낸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질량은 위접시 저울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물체를, 오른쪽에 분동을 올려놓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평평한 곳에 두고 0점 조절 나서로 0점을 조정합니다. 수평을 맞추고 이렇게 0점 조절 나서 돌려서 0점 조정하면 수평이 맞게 되는 거죠. 왼쪽에 물체를, 오른쪽에 분동을 올려놓는데, 이 분동 올려놓을 때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 무거운 것부터 올린다. 가벼운 것부터 올리면 어느 세월에 올라갈지, 어느 세월에 다 측정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부터 올린다. 두 번째, 핀셋을 활용한다 입니다. 이 손으로 잡아서 올리면 손에 있는 땀이라든지 이물질이 분동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물질의 질량까지 그 오차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핀셋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물체랑 오른쪽에 있는 분동들이 평형을 유지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분동의 질량의 합이 왼쪽에 있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전자저울, 위접시 저울 등을 활용합니다. 문제 보죠. 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고요.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변하는 값이에요. 장소에 따라서 변합니다. 부피에 대한 설명에는 부, 질량에 대한 설명은 질 써보죠.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을 쓴다. 부피이고요.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1g이 1000mg, 1kg이 1000g입니다. 네, 질량에 대한 이야기고요. 눈금 실린더나 피펫 등을 이용하는 건 부피, 전자저울이나 위접시 저울 이용하는 건 질량입니다. 부피 질량, 부피 질량이고요.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은 액체가 담겨 있는 눈금 실린더의 액체 표면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A, B, C 중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는 눈의 위치에 눈금은 눈높이 맞춰서 읽어야 합니다. B였고요.
밀도 보죠.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거든요. 질량도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근데 부피분의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눈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요게 밀도는 물질의 특성, 밀한 정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물질이면 같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원자든 분자든. 그럼 같은 입자면 입자 하나의 크기, 입자 하나의 질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똑같은 입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럼 4개 부피, 4개 질량인데 공간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입자가 9개 들어갔다 쳐봐요. 그럼 부피가 9배가 됐어요. 그럼 질량도 9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 하나의 크기가 같고 같은 물질이면 같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입자면 뭐 분자라고 할까요? 같은 물질이면 같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분자는 분자 하나의 크기와 분자 하나의 질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같은 물질이면 같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입자는 입자 하나의 크기와 입자 하나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부피당 질량,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일 경우에 밀도가 작으면 떠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밀도탑이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상태에 따른 밀도가 나왔네요. 고체 상태가 밀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액체, 기체가 부피가 확 커지거든요.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 1700배 정도 커져요. 부피가. 기체의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는데요. 부피가 일반적으로 이런데 물은 안 그래요. 물은 물이 부피가 제일 작습니다. 섭씨 4도의 물이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얼음이 되면 부피가 좀 커져요. 밀도가 좀 작아지는 거죠.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매우 커지고요.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게 물, 그 다음이 얼음, 그 다음 수증기입니다. 물은 좀 예외예요. 일반적으로는 부피가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큽니다. 밀도와 관련된 현상 좀 보도록 할까요? 밀도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헬륨의 밀도가 작거든요. 헬륨 체온 풍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잠수부가 소금물 안에서 이렇게 많이 깊이 잠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허리에 붙입니다.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죠. 질량 가볍고 밀도가 작으니까 물에 뜹니다. LNG는 액체 천연가스이고요. LPG는 액체 석유화가스인데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LNG 액체 액화천연가스 LNG 누출 경보기는 뜨거든요. LNG가 누출이 되면 누출 경보기가 위쪽에 있고요. LPG 누출 경보기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쓰는 건 LNG 쓰고 있고요. 상가에서 쓰는 건 LPG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의 밀도 여기 지금 똑같거든요. 달걀의 밀도가 똑같은데 물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커요.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 부피는 거의 변하지 않는데 소금을 넣은 만큼 질량이 커집니다. 물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소금 농도를 점점 진하게 할수록 달걀의 밀도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커져 버리니까 달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볼까요? 밀도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아니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X가 되겠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 고체 상태는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항상 크지는 않아요. 물이 예외가 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같은 물질이면 질량이 크면 부피도 커져요. 밀도는 유지됩니다.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이걸 얘기 안 했네요. 예, 맞습니다. 기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대단히 크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측정해 가지고 기록을 할 때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질량이 20g인 돌을 50ml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부피가 60ml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물이 50에서 60으로 늘었으면 돌만의 부피는 10ml이고요. 거기에 20g 하면 2g/ml. 1ml하고 1세제곱cm하고 같으니까 2g/세제곱cm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액체에 40ml가 담긴 비커의 질량이 65g입니다. 이 액체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비커의 질량은 33.4거든요. 그러면 액체 질량은요? 액체만의 질량은 65에서 33.4를 빼면 되죠. 그럼 31.6g. 액체 부피는요? 액체 부피는 40ml래요. 와우. 그럼 밀도는 얼마죠? 와우. 어떻게, 3.16을 4로 나눠볼까요? 0.7. 어려워요. 9. 0.79g per ml. 네요. 어려워. 예. 자, 4번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 A, B, C가 있습니다. 밀도가 큰 거부터, 그럼 C, B, A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큰 게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 위로 뜨고요.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헬륨이 뜬다, LNG, 가스는 지금 우리 밀도 배우고 있죠? 예, 이것들은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고체의 용해도, 자, 밀도 여기까지고요. 이제 용해도 좀 보겠습니다. 용해는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이렇게 할까요?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는데요.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켜 용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매는 녹여주는 물질, 고체를 액체에 녹였다. 이런 걸 용해시켰다. 그리고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냥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켜서 용액을 만든다.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꼭 고체뿐만 아니라 기체도 녹을 수 있고 액체가 또 다른 액체에 녹을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용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따뜻한 정도이고요. 농도는 진한 정도, 밀도는 밀한 정도이죠. 용해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용매, 물 100g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해도가 뭐 소금의 25도에서 소금의 용해도가 30이다 라고 있으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질량이 30g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소금의 용해도를 뭐라고 쓰냐면 30g per per가 PER 뭐뭐마다 물 100g 30g per 물 100g 물 100g마다 30g이 녹을 수 있다 인데요. 요 g per 물 100g은 보통 단위를 생략하고 숫자만 써줍니다. 그러니까 용해도 30이면 물 100g에 최대 30g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같은 물질이면 용해도가 같습니다. 다른 물질이면 용해도가 다르고요. 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질산나트륨의 용해도이고요. 염화칼륨의, 염화나트륨의, 황산구릭2의 용해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소금이 뜨거운 물에 잘 녹을 것 같잖아요. 예, 그래요. 예, 물 100g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이러해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습니다. 이 용해도만큼 녹았으면 포화 상태이고요. 용해도만큼 안 녹았어요. 더 녹일 수 있네요. 요건 불포화 상태. 요거는 이제 과포화 상태, 석출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자, 용액의 종류입니다. 포화 용액이 있네요. 불포화 용액이 있고요. 네, 포화 용액은 딱 용해도만큼 녹은 거, 불포화 용액은 더 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질이 석출되는 경우 있는데요.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물질일까요? 그냥 고체 A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고체 A를 80도의 포화 용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용해도가 169라고 하는군요. 물 100g에 최대 169g이 녹아 있습니다. 물 100g에 80도에서 포화 용액을 만들면 고체 A가 169g이 녹은 거예요. 20도까지 냉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해도가 32까지 떨어져요. 이 고체가.
물 100g에 최대 32g 밖에는 녹지 못합니다. 그러면 녹아있던 169g 중 32g만 녹아있고 나머지 137g은 바닥에 가라앉게 돼요. 이걸 석출되었다라고 해요. 학생들이 여기서 좀 힘들어하는 게 석출량 구하는 걸 힘들어 합니다. 뭐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같이 한번 보죠. 여기 ABCD 용어를 쓰라는데요.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다. 황상구리를 용지를 물에 용매에 녹여서 용해시켜서 황상구리 수용액을 만들었다. 용액을 만들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해되는 정도 물 100g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질량, 용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용해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용해되는 질량, 최대로 용해되는 용질의 질량을 외우셔야 돼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g이 아니고 용매요. 물 100g, 수돗물이 아니라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이고요.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 그렇죠. 뭘 녹이느냐, 어디에 녹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해도는 온도에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 증가하고요. 고체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습니다. 기체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고체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습니다. 이번의 답은 XOXX였고요. 3번입니다. 물 25g에 어떤 고체 물질 60g을 녹였더니 9g이 남았어요. 그럼 몇 g이 녹은 거죠? 51g이 물 25g에 녹았네요. 자, 용해도 구해 보도록 할까요? 용해도, 그러니까 물 25g에 고체 물질이 51g 녹았습니다. 근데 그 용해도는 물 100g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100g에는 몇 g 녹을까요? 이 고체가 4, 5, 2, 14, 1, 4, 204g이 녹겠죠. 그럼 용해도는 204g per 물 100g인데 보통 생략해주고 용해도는 얼마인가? 204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액을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다. 아직 포화가 아니다. 이런 용액을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이요. 여러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예죠. 질산칼륨. 80도의 물 100g에 이 물질들을 각각 포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80도에서 여기요. 여기. 어휴. 예, 여기. 예, 각각 포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20도로 냉각을 합니다. 제일 적게 석출되는 거. 염화나트륨이겠죠? 염화나트륨은 한 요만큼 석출되나요? 예, 염화나트륨이었습니다. 내려가지고 그 차이값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제일 적게, 기울기가 제일 큰 게 제일 많이 석출됩니다.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기체도 녹습니다. 뭐 고체만큼 잘 녹는 건 아닌데 녹긴 녹아요. 탄산음료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죠. 네, 탄산음료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약한 산성이 됩니다. 그냥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 막고 이렇게 콜락콜락 따라서 와우! 난 이 탄산의 톡 쏘는 맛이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 콜라의 그 톡 쏘는 맛을 유지를 하고 싶어요. 기체의 용해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뚜껑을 막아두는 게 좋겠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가 잘 녹아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난로 옆에 두는 게 좋을까요? 탄산이 녹아 있으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려면 냉장고가 좋아요. 그러니까 뚜껑 막고 냉장고에 넣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요. 압력이 작아지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브르륵 하고 기포가 생겨요. 이 기포량이 기체의 석출량입니다. 기포가 제일 많은 게 용해도가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하고 생활 속 현상 보도록 하죠. 온도와 관련해서 더운 여름에는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입을 뻐끔거립니다. 그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드니까 물속에도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용존 산소량, 용해대에서 존재하는 산소량이 줄어드니까 수면으로 올라와서 뻐끔거립니다. 공장에서 사용한 냉각수를 하천에 방류하면 물고기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한 냉각수는 공장 뜨거운 어떤 기계들을 냉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냉각수는 냉각을 하고 나온 거니까 뜨거워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뭐 그걸로 뭐 데워 죽지는 않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량이 줄어드니까 물고기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숨 막혀서요. 압력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탄산음료 마개를 열면 거품이 발생한다. 압력을 작게 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거든요. 녹아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부락 석출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혈관 안에 혈액이 쭉 흐르고 있었는데 그 혈액 안에 녹아있던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 등이 부럭 하고 기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의식을 잃으면 죽죠. 물속에서. 예. 그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후유증도 커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탄산 음료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가나에서 기포 발생량, 기체 용해도를 부등호로 표기하랍니다. 뭐지?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압력은 같은데, 가나 압력이 같은데 온도가 달라요. 기체 용해도가 누가 더 크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A가 용해도가 큽니다. 네, 부등호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기포요. 기포. 용해도가 작은 게 그 기포가 많이 발생하죠. 석출이 많이 되죠. 자, 여기도 볼까요? 뚜껑을 압력이 셀수록 용해도가 큽니다. 압력이 작으면 용해도가 작아서 밖으로 부르륵 하고 나오게 되죠. 기포 발생량이 B가 더 크네요. 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죠. 탄산 음료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하는 건 온도가 낮아져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 문제 이해 쑥쑥 집중 강의.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질량 측정하고 부피 측정하고 작은 조각, 큰 조각, 50ml, 60ml 막 해봤더니 물이면 밀도가 1g/ml고 불이면 작은 조각이든 큰 조각이든 8.9g/ml가 되겠습니다.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신경 써서 볼까요? 자, 4개의 시험관에 물 10g, 10g, 10g 넣습니다. 질산칼륨을 4, 8, 12, 16g 넣고 물중탕 상태예요. 막 열을 가해서 싹 다 녹게 만들었어요. 싹 다 녹게 만들고 꺼요. 열을 더 이상 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천히 식겠죠. 천천히 식다가 결정이 띠링 생기기 시작한 온도가 그러니까 물 10g에 16g 녹였거든요. 그럼 72.6도에서 결정이 띠링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요걸로 이제 용해도를 알 수가 있죠. 뭐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72.6도에서 물 10g에 최대 16g 녹았잖아요. 그러면 72.6도에서 물 100g에는 최대 160g이 녹겠죠. 질산칼륨의 용해도 160입니다. 그럼 63.9도에 물 10g에 최대 12g 녹은 거거든요. 그럼 63.9도에서 용해도는 100g에는 120g이 녹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예,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증가하죠. 예, 좀 어려워요 여기. 그리고 유제가 있네요. 유제도 좀 볼까요?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냈습니다. 0도, 20도, 40, 60, 80도에서 용해도들. 80도의 물 100g에 이 물질을 녹여서 포화수용을 만들었군요. 볼까요? 자, 그 물 100g에 80도에서 이 석출량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용해도의 정의.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질량이다. 용해도의 정의. 둘째, 정리를 깔끔하게.
셋째, 실제 존재하는 양과 비율의 구분입니다. 용해도는 비율이에요. 예, 문제 풀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0도에서 물 100g에, 물 100g에 포화 상태를 만들었대요. 용해도만큼 녹였대요. 그러면 요 고체는 170.3g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값, 실제 존재하는 값이에요. 실존하는 값입니다. 요거를 20도로 냉각을 했습니다. 그럼 20도에서 용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도에서 용해도가 31.9네요. 용해도의 의미, 용해도 31.9는 물 100g에 이 고체가 최대로 용해되는 양은 31.9g이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자, 그러면 얼마가 속출될까요? 170.3g 있었는데 31.9g이면 170.3에서 31 빼면 40, 39, 38.1, 38.4g, 138.4g이 섭출되겠습니다. 아, 숫자 좀 쉬운 거 넣어주지. 네. 유제 1번 이었고요. 유제 2번도 보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나타냈습니다. 80도에 물 50g에, 예, 80도에 물 50g에 염화나트륨 30g을 녹였거든요. 근데 남지 않는 거, 80도의 용해도 확인 좀 해보죠. 80도 용해도가 37.9. 그러면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최대 녹는 게 37.9g 이란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물 50g에 30g 넣었다. 실제 존재하는 양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고, 이건 용해도에서 뺀 값이죠. 물 100에서 37.9g. 요건 비율입니다. 그러면 물 50이냐, 물 100이냐, 실제 존재하는 양을 맞추셔야 돼요. 물 50에. 용해되는 정도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럼 80도에서 물 50g에는 염화나트륨이 최대 얼마가 녹을까요? 1은 2, 28에 16, 29, 18, 25, 18.95g이 녹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 50에 30g 넣었는데 최대 18.95g 녹으니까 몇 g이에요? 11.05g이 석출됩니다. 그리고 유제 3번도 있군요. 네, 유제 3번. 50도의 황산구리 포화수용액,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네요. 235.5g을 섭씨 0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먼저 풀어보죠. 자, 50도입니다. 50도에서 포화수용액이래요. 그럼 용해도 확인해야죠. 용해도가 얼마냐면 50도에서 용해도가 57. 57의 의미는 물 100g에 황산구리가 최대 57g 녹을 수 있다라는 용해도에서 뽑아낸 비율이고요. 얘는 포화수용액이거든요. 포화수용액 157g입니다. 157g. 와우.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포화수용액 235.5g이거든요. 이게 몇 배인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와우, 너무한 것 같은데? 계산 못하는데? 잠시만요. 네. 뭐 계산해보죠. 그러니까 235.5를 157로 나누면 1.5배구나. 네, 1.5배네요. 1.5배. 야, 1.5배. 1.5배. 너무했다. 예, 2분의 3배네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존재하는 양이에요. 포화수용액 235.5g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물 150g에 황산구리를 얼마를 넣은 거냐면 57에 2분의 3배요. 야, 너무했다. 숫자는 좀 85.5g이죠. 맞나? 예. 자, 이게 실제 존재하는 양입니다. 와, 참, 예, 숫자 좀 이쁘게 주지. 네. 자, 그 50도이고요. 몇 도로 냉각을 했냐면 0도로 냉각을 합니다. 0도에서 용해도 확인해 보죠. 섭씨 0도에서 황산구리의 용해도가 14.2네요.
14.2의 의미, 물 100g의 황산구리가 최대 14.2g 녹는다라는 비율이죠. 실제 존재하는 양에 맞춰야 돼요. 그럼 실제 존재하는 양이면 물 150g에 1.5배, 2분의 3배입니다. 황산구리가 최대 얼마 녹죠? 3, 1, 3, 3, 4, 12, 42, 3, 2, 6, 42.6, 42.6을 2로 나누면 21.3g. 아, 너무한 것 같아요. 21.3g. 자, 이제 석출량 구해보죠. 아직도 계산이 안 끝났군요. 자, 85.5g이 있었는데, 이제 21.3g 밖에는 못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4.2g? 예. 와. 예, 석출량은 64.2g입니다. 네. 보통 2분의 3배 이런 거 잘 안 줘요. 막 2배, 뭐 이 정도만 주지, 2분의 3배 잘 안 주는데, 예. 계산 힘드네요. 예. 저는 이런 계산 힘들어요. 예. 자, 유제 3번 64.2g이었고요. 끝인가요? 예. 네, 끝났네요. 자,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물질의 부피하고요.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이고요.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아니요. 이 고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녹이지 않는 액체 있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에 넣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측정하는 거고,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 넣어서 부피를, 그 증가한 부피를 측정합니다. 물에 소금을 넣으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측정이 안 돼요.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가 넣어서 측정합니다. 1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자,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물의 부피는 여기죠. 여기를 읽으시면 돼요. 20, 최소 눈금이 1이네요. 20, 21, 22, 23, 24, 25, 25.0. 예,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짐작으로 읽습니다. 2번에 4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질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질량의 단위 그램, 킬로그램 있고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죠. 뭐 양 많으면 질량 큽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전자저울이나 위접시 저울 이용하고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긴 한데 물질의 특성은 아니에요. 그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물질의 특성입니다. 3번에 4번이고요. 4번입니다. 밀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겁시다. 부피분의 질량 맞고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 예,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아요. 온도 압력이 같다면.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은 경우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크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옳지 않은 거 3번. 5번입니다. 물 22ml가 있습니다. 모양이 불규칙한 돌을 넣었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얼마일까요? 20, 21, 22, 23, 24, 25인 것 같아요. 25.0ml. 그러면 이 돌의 부피는 3ml네요. 3ml고 돌이 33g이에요. 그러면 11g 세제곱센티미터가 돌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5번에 5번. 6번입니다. 표는 일정한 온도에서 몇 가지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물에 뜨는 물질. 물의 밀도가 1이에요. 1보다 작은 건 뜹니다. 1보다 작은 거 밀도가 100분의 85는 떠요. 그리고 10분의 6.5도, 10분의 6도 뜨죠. 예. 나무 토막하고 스타이로폼 밀도가 작은 게 뜹니다. 예. 6번에 4번이었고요.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 A, B, C, D, E의 부피와 질량 관계입니다. 옳지 않은 거. E는 물에 녹지 않고 물의 밀도는 1입니다. 부피 한번 더 볼까요? A는 2분의 4,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고요. B는 2분의 3, 1.5, C는 4분의 3, 그리고 D는 2분의 1, E는 4분의 1입니다. 자, 밀도가 제일 큰 거는 4분의 8. 예, A가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제일 큰 건 밀도가 작은 거죠. 밀도가 제일 작은 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죠. 2. 예.
그리고 같은 종류의 물질은 D와 E이다. 아니요. 안 같은 종류죠. 밀도가 다릅니다. 예, 옳지 않은 건 3번. 그리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응?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질량이네요. 우리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하지요. 기울기. 아이고. 예. 그러면 A의 기울기가 이러하고요. B의 기울기가 이러하고요. C의 기울기가 이러하고요. D의 기울기가 2분의 1, 4분의 3 다르죠. D의 기울기가 이러하고요. E의 기울기가 제일 큰 게 A,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E거든요. 밀도가 제일 큰 게 A, 밀도가 제일 작은 게 E입니다. 자, 7번에 3번이었고요. 8번입니다. 액체 ABC를 서로 섞이지 않나 봐요. 이렇게 되네요. 질량이 54g,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인 금속 조각을 넣었는데 어디에 위치하겠는가? 이 금속 밀도가 얼마인가요? 금속 밀도가 2분의 5.4, 224, 27에 14, 2.7 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C의 밀도가 13.7이고요. B의 밀도 1.6, A의 밀도 1.0. 그럼 2.7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바닥에 있겠죠. BC, B의 바닥, C의 윗면, BC 경계면, BC 경계면 5번, 8번에 5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고체 물질 A, B, C, D의 질량과 부피입니다. 옳은 거 AD. A의 밀도는 20분의 22, D의 밀도는 85분의 68. 얘는 D는 밀도가 1보다 작고 A는 밀도가 1보다 크니까 A는 D보다 밀도가 큽니다. BC가요. BC가 30분의 45면은 얼마인가요? 3, 2, 3, 3, 5, 15. 1.5. 밀도가 1.5. 밀도 같네요. 예, 다를 줄 알았어요. 예, 밀도 같으니까 BC는 같은 물질입니다. 밀도가 1.2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 액체에 뜨는 물질은 BD이다? 일단 B는 안 뜨죠. 1.5니까. B는 안 뜨죠. 예, 니은. 9번에 니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가보죠. 밀도를 나타낼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물질은 기체입니다.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쉽게 변하거든요. 기체가 아닌 거 20도 정도. 탄소, 석탄, 예, 얘는 기체가 아니고 고체죠. 20도 정도에서 10번에 4번. 그리고 11번. 자, 물질의 밀도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종류가 같은 경우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수록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밀도는 감소하죠. 또한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므로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합니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예, 11번에 4번입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최초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 측정 방법을 알게 됩니다. 왕이 어느 날 부르거든요. 그 왕이 이제 왕관 세공장이한테 순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순금으로 싹 다 해갖고 왕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설명은 딱히 못하겠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불러가지고 이 왕관이 순금임을 알아내라. 혹은 순금이 아님을 알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왕이 하는 명령을 못 따르면. 녹이면 되긴 하는데 왕관을 녹이면 안 돼요. 왕관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로 왕관이 순금인가 순금이 아닌가를 알아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착안을 하게 됩니다. 순금의 밀도와 왕관의 밀도가 같으면 왕관은 순금이에요. 네, 밀도가 같으면 순금이죠. 그리고 뭐 장식이 없었어요. 그냥 조각만 돼 있어요. 뭐 보석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에요. 순금 질량하고요. 왕관의 질량을 재봤더니 같습니다. 예, 1kg 줬는데 질량이 같아. 순금은 이제 이렇게 금괴 같은 경우 부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왕관이 모양이 복잡해가지고 왕관의 정확한 부피를 못 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욕조에서 이렇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욕조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물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욕조에 쭉 나오니까 물이 쭉 들어가고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는 물속에 넣었을 때
물의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만큼 물에 들어가면 뭐 물의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가득 넣어놓고 이렇게 부피를 측정한 거죠. 넘친 물의 부피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왕관 부피가 컸어요. 뭘 좀 섞었던 거죠. 예, 순금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르키메데스가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 측정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알아냈어 하면서 목욕하다가 나와서 빨가벗고 막 유레카 하면서 뛰어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친 물의 양은 물질의 부피를 나타냅니다. 네, 왕관의 밀도가 순금의 밀도보다 작지요. 네, 부피가 크니까 왕관의 밀도가 작습니다. 지금 물이 더 많이 넘쳤어요. 왕관에는 금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이 섞여 있겠죠. 네, 부피가 커졌으니까 12번의 기억 1번입니다. 13번 보죠. 밀도와 관련된 현상 옳지 않은 것인데요. 뭐 구명조끼 밀도입니다. 헬륨 기체 뜬다 밀도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는 점이죠. 부동의 어는 점. 예. 혼합물은 어느 점이 낮아진다. 밀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13번에 3번이었고요. 물에 설탕을 녹여 만든 설탕물 옳지 않은 것. 물은 설탕을 녹임으로 용매가 맞습니다. 설탕은 물에 녹음으로 용질이고요. 설탕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 용액이고요. 균일 혼합물입니다. 설탕물은 14번에 옳지 않은 거 5번. 그리고 15번 용해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액이 아니라 용매, 물 100g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이고요. 용질이나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이 다르고 용매가 다르면 용해도도 다릅니다.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물질의 특성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같은 온도에서 용해도가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예, 15번에 4번이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섭씨 40도 물 20g에 어떤 고체 물질 10g을 넣고 잘 저어 녹인 후 걸렀더니 고체 5g이 걸러졌습니다. 용해도는 자, 용해도 확인해 보죠. 용해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 20g에 고체 10g을 넣었더니 5g이 걸러졌다. 즉 고체가 5g만 녹았다 라는 이야기죠. 물 20g에 최대 5g 녹았습니다. 그럼 물 100g에는 4배 20g이 녹겠죠. 용해도는 얼마인가요? 20. 응? 이상한데요? 물 20g에 고체 10g을 넣었더니 5g이 걸러졌다. 물 20g에 5g 녹았어요. 이게 4배가 아니죠? 죄송해요. 5배죠? 아이고야. 25g. 예. 죄송합니다. 용해도 25.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자주 틀려요. 예, 16번에 3번이었고요. 17번입니다.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A, B는 포화입니다. 그리고 A, B 용액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 질량 아니죠. 지금 물 100g에 녹였다라고 하면 B는 지금 100g 녹았고 A는 물 100g에 150g 녹았고 질량이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보가 없으니까 무턱대고 포화는 같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7번에 2번. 정보가 없어가지고 질량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같다는 틀린 거고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80도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녹여서 포화 수용을 만든 다음에 4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의 질량은 또 해야죠. 80도입니다. 80도에서 용해도 확인 좀 해보죠. 80도에서 용해도가 147.5. 또 숫자 이상하잖아. 자, 147.5면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최대 147.5g 녹습니다. 물 100g이네요. 장난 안 쳤네요. 예, 요게 비율이고 실제 존재하는 양입니다. 예, 좋아요. 자, 냉각을 해보죠. 40도로 냉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용해도 확인해 볼게요. 40도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104.1입니다. 용해도 104.1의 의미,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최대 104.1g 녹는다는 이야기죠. 좀 숫자 쉽게 나오니까 좋네요. 자, 그럼 석출량은 얼마인가요? 147.5g 녹아 있었는데 104.1g만 녹으니까 43.4g일까요? 43.4g이 석출됩니다. 18번에 2번이었고요. 19번 오른쪽 그림은요, 여러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제일 큰 것은 질산 칼륨이고요. 80도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80도의 물 100g에 이 물질들을 각각 포화 상태로 녹인 후 20도로 냉각할 때 결정이 제일 많이 석출되는 거는 질산 칼륨. 40도의 물 200g에 잠시만요. 40도. 여기가 40도. 40도의 물 200g에 질산칼륨이 63g 녹아 있다면, 지금 물 100g에 63g 녹아 있다면 포화인데 200g에 63g 녹아 있으면 불포화입니다. 60도의 물 100g에 5번이 답이겠죠.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도 보죠. 60도의 물 100g에 황산굴이 35g을 녹인 후 20, 40, 30, 이 정도요. 35g 녹인 후 20도로 냉각하면 용해도가 20이거든요. 그러면 석출이 이만큼 돼요. 20g만 녹아 있고 35g 중 20g만 녹아 있습니다. 나머지 15g이 석출됩니다. 19번에 5번. 그리고 20번입니다. 시험관 4개에 물 10g씩 넣고 질산칼륨을 4, 8, 12, 16g 넣고 다 녹인 다음에 천천히 냉각을 하면서 석출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석출이 되는 온도 72.6도 16g. 그럼 용해도를 그냥 볼까요? 물 10g이 최대 16g 녹는 거예요. 72.6도에서 물 100g이면 용해도 160, 120, 80, 40.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양이 용해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에서 포화 상태로 보는 거죠. 24.7도에서 물 50g에 용해도가 40입니다. 물 50에 질산칼륨 40 녹이면 20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물 100g에 최대 40g이니까 물 50g에는 20g 녹아요. 46.5도 46.5도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8g이 녹아 있으면 물 10g에 8g 녹아 있으니까 포화 상태죠 지금. 포화. 불포화가 아니고 포화. 옳지 않은 거 3번. 20번에 3번이었고요. 21번입니다. 시험관 6개에 같은 양의 탄산 음료를 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기포의 양을 관찰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죠.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ACE. 용해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크거든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E가 용해도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기포는 어떻게 될까요? 석출량이에요. 기포가 석출량. E가 기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기체의 용해도가 제일 큰 건 F 아니죠. 온도가 낮고 압력이 센 B가 용해도가 제일 큽니다. 뚜껑 막고 냉장고에 넣었을 때 기체의 용해도가 제일 커요. 21번에 2번. 자, 2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감압 용기에 이렇게 해주면 공기가 씩씩 빠져요. 압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락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그 용해도가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기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거예요. 탄산음료 마개를 열면 거품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염소로 소독한 쏘물을 끓이면 염소는, 이거는 온도를 높인 거죠. 압력이 아니라 온도를 높여서 기체의 용해도 감소한 거고요.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죠. 잠수병에 걸린다.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서 혈액 속에 기체들이 녹아있지 않고 석출돼 버리거든요. 기포로 되거든요. 두 개니까 22번에 1번, 3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23번.
오른쪽 그림은 물질 A, B, C, D의 부피와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같은 종류 물질. 누가 같을까요? 얘가 2. 부피분의 질량 2. 1. 2분의 1. 여기 지금 얘네들이 같죠. A와 C. 그 까닭은 A와 C가 밀도가 2g/cm 세제곱센티미터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오른쪽 그림은 몇 가지 고체 물질과 액체 물질을 컵에 넣었을 때 모습인데요. 밀도가 제일 큰 물질은 돌이고요.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일과 같이 답한 까닭은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의 경우 밀도가 작을수록 뜨고 밀도가 크면 클수록 가라앉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요. 25번 섭씨용도 일기하면서 LNG, LPG 그리고 공기 밀도입니다. LNG가 0.0075, LPG 0.00186, 공기 0.00121. 공기보다 밀도가 크고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가스 누출에 대비해 경보기를 실내에 설치할 때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설치 위치를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위쪽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는 아래쪽에 바닥 쪽에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6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을 모두 녹였습니다. 섭씨 0도로 냉각했죠. 자, 그래서 얼마냐? 섭씨 0도에서 용해도가 13.6이래요. 60도도 좀 확인해 볼까요? 60도에서 109니까 109g까지 녹으니까 100g까지 녹습니다. 예, 그럼 뭐 보죠. 지금 물 100g에 질산 칼륨이 100g 녹아 있는 상태,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실제 존재하는 양이에요. 네, 비율이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입니다. 자, 섭씨 0도입니다. 용해도가 13.6이군요. 용해도 13.6의 의미는 물 100g에 질산 칼륨이 최대 13.6g까지 용해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석출량은요. 100g 중에 13.6g만 녹으니까 나머지가 석출이 되겠죠. 얼마인가요? 86.4g. 네, 86.4g. 넘어갑니다. 27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인데요. 용매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거 포화 상태로 만든대요. 용지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용지를 더 넣어준다. 두 가지요. 온도를 낮춰준다. 네, 온도를 낮춰준다. 용지를 더 넣어준다. 온도를 낮춰준다. 그럼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28번. 탄산 음료 병의 마개를 열면 오른쪽 그림처럼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이 발생하는 까닭 마개를 열면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기포 발생량이 증가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물질의 특성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혼합물의 분리,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혼합물을 각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원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